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전민철이라고 합니다. 사내에서는 루키라는 이름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카카오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하였던 쿠버네티스 프로비저닝 시행착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에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프로비저닝 툴을 선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수년간 프로비저닝 툴을 운영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러한 아쉬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비저닝 툴의 도움 없이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 위해 DKOS를 이용합니다. DKOS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내 제품으로 현재 7,000개의 클러스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는 사용자의 원활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해 매니지드 클러스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DKOS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 크루들은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기 위해 DKOS에 클러스터 생성 요청을 하게 됩니다. DKOS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한 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CNI, 로드 밸런서, DNS 등의 매니지드 팟을 배포하게 되고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어플리케이션 배포와 운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DKOS에서 이러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오픈스택 기반의 사내 이아스 프로젝트인 크레인을 통해 VM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생성된 VM의 커널과 OS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를 위한 IPVS 모듈을 로딩한다거나 메모리 스왑 오프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후 컨테이너 런타임과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매니지드 팟을 배포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모두 직접 자동화할 수도 있지만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하려 했던 초기의 DKOS에게는 부담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DKOS는 프로비저닝 툴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어떤 툴을 도입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비저닝 툴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쿠브ADM입니다. 쿠브ADM은 가장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툴로 단순히 쿠버네티스 관련 인증서와 설정 파일을 생성해주는 가벼운 툴입니다. 왼쪽 그림은 DKOS가 쿠브ADM을 선택할 경우의 예시입니다. DKOS는 VM 생성 후 개별 노드에 접근하여 OS 설정부터 매니지드 팟 배포에 이르기까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쿠브ADM의 장단점을 요약해보면 오른쪽 표와 같은데요. 장점은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고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쿠브ADM은 쿠버네티스 설치 단계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영역을 자동화해야 하고 구축하고자 하는 노드에 대해 개별 작업을 수행해 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쿠브ADM만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쿠브스프레이입니다. 쿠브스프레이는 OS 설정에서 매니지드 팟 배포까지 지원하며 각 단계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브스프레이는 앤서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일 노드 접근을 통한 다수 노드 설치가 가능합니다. 왼쪽 그림은 DKOS에서 쿠브스프레이를 채택하였을 때의 예시입니다. 쿠브스프레이는 구축하고자 하는 노드들의 정보와 앤서블 스크립트를 단일 노드에 전달하게 되고 단일 노드에서는 앤서블 스크립트 실행을 통해 여러 노드의 프로비저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브스프레이의 장점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먼저 넓은 범위의 자동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DKOS는 VM 생성 이후 모든 작업을 쿠브스프레이에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브스프레이는 각 단계에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도커뿐만 아니라 CRIO, 컨테이너 D 등을 제공하고 CNI도 실리움, 코어 DNS, 플라넬 등의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앤서블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단일 노드 접근에 의한 여러 노드의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며
끝으로 쿠브스프레이가 널리 사용됨에 따른 안정성이 있습니다. DKOS는 이러한 장점을 받아들여 쿠브스프레이를 DKOS의 프로비저닝 툴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클러스터 API는 왜 고려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잠시 이분들을 위해 따로 답변 드리면 DKOS에서 프로비저닝 툴을 고려한 시기는 2018년 초이며 해당 시기에 클러스터 API 역시 프로젝트 시작 단계여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쿠브스프레이로 돌아오겠습니다. DKOS는 쿠브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모든 것에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듯이 몇 년간 쿠브스프레이를 운영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하나 둘씩 생겨났고, 이는 쿠브스프레이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이 맞을까? 와 같은 의문을 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이 아쉬웠길래 이런 의문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쿠브스프레이 운영 중 느낀 아쉬운 점은 크게 보안, 의존성, 설치 시간, 유지 보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보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쿠브스프레이는 앤서블 기반의 프로젝트이며 앤서블은 원격 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SSH 접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SSH 접근을 위한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의존성입니다. 쿠브스프레이는 앤서블, 파이썬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 요소의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DKOS는 수많은 노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형상이 아닌 여러 형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쿠브스프레이를 여러 환경에 적용하였을 때 종종 의존성 문제로 정상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노드 추가 시간입니다. 쿠브스프레이는 OS 설정부터 매니지드 팟 배포까지 자동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쿠브스프레이에 별다른 가공 없이 노드를 추가한다면 7, 8분 정도가 소요되며 앞단의 VM 생성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대략 13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7, 8분이란 노드 추가 시간은 장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소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DKOS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쿠브스프레이를 수정하여 설치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쿠브스프레이에서 수행하는 작업 리스트로 소요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쿠브스프레이는 여러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정 및 실행하는데 대략 400초를 소비하며 etcd 인증서 생성, 노드 정보 수집과 같은 기타 작업에 대략 60초 정도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 중 이미지나 DKOS에서 전처리 가능한 작업을 전처리한 결과 7, 8분에서 150초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0초란 설치 시간에는 노드 정보 수집 등과 같은 불필요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작업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설치 시간을 더 이상 단축할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DKOS 요구 조건에 맞게 수행한 쿠브스프레이는 대략 300~400개의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태스크는 구축하고자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과 버전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을 달리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쿠버네티스 환경마다 수많은 태스크를 다시 숙지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 쿠브스프레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고 끝내 쿠브스프레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DKOS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툴을 사용하거나 모든 작업을 직접 자동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다른 툴을 사용한다면 2022년인 현 시점에서 클러스터 API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API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비저닝 툴로 VM 생성부터 쿠버네티스 구축까지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현 방식은 쿠버네티스의 컨트롤러와 etcd를 사용하게 되는데 7000개의 클러스터와 수십만 대의 노드를 관리하는 DKOS 입장에서는 컨트롤러와 etcd의 성능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클러스터 API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몇 년간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비저닝을 직접
자동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잠시 DKOS에서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VM을 생성하고 이후 커널과 OS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런타임과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끝으로 매니지드 팟을 배포하게 됩니다. 사실 각 단계의 자동화 지원 범위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노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컨트롤 플레인의 프로비저닝은 VM 생성부터 매니지드 팟 배포까지 모든 단계를 수행하게 되며 클러스터 구축 이후 노드 추가가 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데이터 플레인의 프로비저닝은 VM 생성부터 쿠버네티스 구축까지만 수행하면 되는데요. 매니지드 팟을 배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컨트롤 플레인 프로비저닝 시 배포되었던 매니지드 팟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플레인의 프로비저닝은 클러스터 리소스 증설을 위한 노드 추가가 활발히 수행되고 설치 시간에 민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하고 성능에 민감한 데이터 플레인 프로비저닝에 대해 직접 자동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나 노드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정적 데이터와 값이 변하는 동적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정적 데이터는 컨테이너 런타임이나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실행 파일과 커널과 OS 파라미터 설정 정보가 있으며 동적 데이터에는 인증서나 클러스터나 노드의 의존적인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데이터 중 정적 데이터는 VM 이미지에 포함시켜 전달하며 동적 데이터는 DKOS에서 생성한 뒤 클라우드 이닛을 통해 VM에 전달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이닛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드 부팅 시 수행되는 시스템 데몬으로 외부 데이터 센터로부터 사용자가 정의한 정보를 가져와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KOS는 정적 데이터를 전처리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 DKOS는 크레인에게 전처리한 이미지로 VM을 생성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이때 동적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클라우드 이닛 스크립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크레인은 클라우드 이닛 스크립트 정보를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게 되고 전처리 작업이 수행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VM을 생성하게 됩니다. VM 부팅 시 VM은 데이터 센터로부터 스크립트를 가져오게 되며 스크립트는 설정 파일과 같은 동적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일을 바탕으로 데이터 플레인은 컨트롤 플레인에 조인을 수행하게 되며 조인을 끝으로 데이터 플레인의 프로비저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플레인의 수행 과정을 한 페이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조인 과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플레인의 조인은 쿠브 ADM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하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데이터 플레인의 조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의 중요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플레인 조인에 관련이 깊은 컴포넌트는 데이터 플레인의 쿠블렛과 컨트롤 플레인의 API 서버인데요. 데이터 플레인의 조인은 쿠블렛이 API 서버에 접근하는 순간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이 두 컴포넌트 간의 통신은 TLS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쿠블렛은 API 서버로부터 발급받은 쿠브 컴피그 형태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데이터 플레인 조인을 수행하기 위해 발급받은 인증서가 존재한다면 문제없지만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API 서버에 데이터 플레인 조인을 위한 임시 토큰을 발급받고 이 정보를 쿠블렛의 부트스트랩 설정 파일에 세팅하게 됩니다. 쿠블릿은 부트스트랩 설정 파일로 기재된 토큰 정보를 바탕으로 API 서버로 연결을 시도하게 되고 API 서버는 데이터 플레인을 위한 쿠브 컴피그 인증서를 생성하여 넘겨주게 됩니다.
이후 쿠블렛은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조인을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DKOS는 스크립트를 통해 여러 동적 데이터를 전달하지만 그중 부트스트랩 설정 파일이 제대로 생성되어 있다면 데이터 플레인의 조인이 원활히 수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초기의 DKOS는 쿠버네티스 프로비저닝의 부담을 덜고자 쿠브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브스프레이를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 SSH 관련 보안 이슈, 여러 환경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의존성 이슈, 7, 8분이란 오랜 설치 시간과 3,400개의 태스크를 유지 보수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쿠브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프로비저닝 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쿠브스프레이 운영 중에 느낀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이 해결되었는데요. 먼저 SSH 관련 보안 이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이닛으로 전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고, 의존성 이슈는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7, 8분이란 노드 추가 시간은 사전 이미지 작업과 최소한의 필수 수행을 통해 20초로 줄일 수 있었고, 끝으로 외부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구현함으로써 유지 보수와 기술 부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외부 프로비저닝 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구현함으로써 쿠버네티스를 좀 더 안전하고 빠르며 가볍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쿠브스프레이를 완전히 걷어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컨트롤 플레인의 프로비저닝과 매니지드 팟 배포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두 작업은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프로비저닝 툴 없이 쿠버네티스 서비스하기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비저닝 툴을 선택을 시작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다음 과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쿠버네티스 프로비저닝이란 주제로 발표한 루키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